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시간에는 국가 유공자 연금을 상속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금 상속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유공자가 생존 시에는 발생이 안 되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산의 상속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 민법상 재산 상속은 이게 이제 유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고 유족 중에서 특정 자격을 갖춘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또 이 유족 연금의 수급권은 자기 멋대로 이제 상속이 안 되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시점 이후부터 지급이 개시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은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유공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곧바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국가유공자 연금이 상속되나요? 이제 모든 연금이 다 상속되는 게 아니고 연금 수령 유족의 자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상속의 순서는 옆으로 1순위, 밑으로 두 번째, 위로 세 번째인데, 옆으로 뭡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으면 밑에 자녀에게 가는 것이고, 자녀도 없으면 위로 부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배우자인 경우는, 배우자가 이제 연금 상속을 받고자 할 때는 유공자의 사망 전에 법률혼 관계, 즉 법적 혼인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망 전에 법률혼 관계일 거. 그런데 그 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그 배우자가 재혼했다?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망인 경우. 그다음 이제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또는 이제 재혼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녀에게 가는데, 자녀는 나이와 경제 상태에 따라서 수령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단 성년인 경우는 원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겠죠. 미성년자와 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를 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성년이건 미성년이건 자격이 인정되는데, 미성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받는 경우는 성년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받는 배우자도 해당이 없고 자녀도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받게 되는데, 이 부모의 경우는 유공자가 생존 시에 그 유공자가 받는 국가보험급여금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었던 부모, 또 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생계가 아주 곤란한 부모인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이게 다 조사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 할 때 지급이 되게 되겠죠.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상속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하고 부모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자녀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자격이 인정되는데, 서로 성년이 된 경우를 할지라도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이제 아직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업중, 되게 이제 만 24세라는 것이 되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업중인 경우,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연금을 상속받아서 지급받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게 된다 하면 이게 다 금방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상속 지급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먼저 유공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서 그 유공자의 사망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사망 신고하면서 유족연금 신청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보훈지청에 방문해가지고 그 유공자의 사망 신고하면서
유족연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를 해서 그게 결정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 개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 중단 사유가 있는데 배우자인 경우는 재혼했다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 또는 성인인 경우도 만 24세 미만이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다가 나중에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받아야지 나중에 이제 그런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계속 받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되게 되면 뭐 한 2년 지난 후에 2년 걸 한꺼번에 목돈으로 방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예방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그 안타까운 경우인데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경우에 이게 이제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1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2명은 없잖아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액수가 얼마인데 A, B, C 그랬으면 A가 받아가지고 B와 C에게도 조금씩은 뭐 함께 배분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족 내부적으로 이걸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족 간에 협의를 하는데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셔가지고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이제 소통해서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딱 이게 이제 인간의 그 개인적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시면 보건지청의 담당자에게도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면 뭐 기본적인 사항은 상담을 해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중단 사유와 재개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이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배우자가 유공자 연금을 상속받아가지고 지급받고 있다가 재혼한 경우, 뭐 재혼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연금 지급은 포기해야 되죠. 또 이제 자녀가 지급받다가 독립적인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하시라고.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 중단을 해가지고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타깝게 어떤 사고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 이런 경우는 다시 연금 지급이 재개된 경우인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런 장애 상태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다시 신청해가지고 다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더 지급받아가지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가까운 관할 보건지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거나 거동이 이제 불편하시면 전화로 또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또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전화하시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상담에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